일반 품목에다가 비관세를 갖다가 쳐갖고 보복관세 25%를 매겨버렸어요. 미국한테. 중국이 오늘 똑같이 하겠다 이거지. 그래? 그러니까 무역전쟁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중국한테 보낸 물건은 일반 품목입니다. 그렇게 비관세를 받을 만한 그 나라 국가의 어떤 그런 기술이라든가 어떤 거를 이렇게 위시킬 만한 그런 경제 품목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매겼고, 근데 미국은 어저께 그 발동한 25% 그 232조의 그 무역 확장세는 중국의 그 하이테크놀로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방산 그 기술에 들어간 그런 첨단 장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관련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련 부품 그런, 그 중국은 그 JTC 뭐 이런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회사들 있잖아요. 그 IC 회사들. 그 스마트폰도 만들어내고, 그런 광학 장비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전자 장비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위성 장비도 만들어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오버 트래픽을 한 그 품목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품이 아니고, 미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칠 만한 그런 물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은 정상적으로 매김에도 불구하고, 저 중국 놈들은 매길 게 없으니까 치사하게 그 일반 그 품목에다가, 그 비관세를 쳐서 25% 매겨나왔고, 미국하고 정면 대결했는데요. 미국이 그냥 그거 듣자마자, 근데 그 전에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그 중국의 그 오버 트래픽 관세를 무려 200억 불 더 관세를 매기겠다 해갖고, 이제 추가로 이 제재가 들어가고요. 관세를 매기고, 이제 중국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많이 봐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중국이 갚는 대로 우리도 대갚겠다라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선취해주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따분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일반 사회적인 뉴스를 한 가지. 사실 전 사회적 뉴스하고는 별로, 소셜 뉴스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이건 좀 내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힌두교죠. 힌두교. 인도. 예? 인도가, 인도네시아는 이제 이슬람 쪽이죠. 이거 힌두교예요, 힌두교. 소숭배하는 나라. 그러니까 그거는 인도. 인도. 예, 인디아. 근데, 여기서, 힌두교에서, 힌두교도 이슬람하고 박상마카의 아주 그냥 철칙이 강한 그런 종교 아닙니까? 예외가 안 되는 종교인데? 네. 근데 인도에서도 오늘 여성 동성 결혼을 했어요. 한 쌍이. 네, 참. 허가를 했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허가가 안 되죠. 법적으로. 네. 그거 하면 큰일 나죠. 사회 완전히 사회 쓰러지죠. 완전히. 사회가 망가지죠. 그렇게 되면 존속관계도 흐려지고 혈통관계 내지는 가정학적으로도 침해가 오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아주 그냥 우리가 도저히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성적인 문란이 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우리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런 단체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공론화도 당연히 공론화 못 되죠. 공표를 어느 날 하고 튀어나올까봐 저는 또 세상 걱정이 되네요. 대한민국이 하도 튀니까, 튀는 나라라. 그래서 이제 인도가 그런 힌두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성 결혼을 허가했다는 사실. 이 세상이 이제 말세가 되는 거죠, 이게. 말세가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우리가 인도만 갖고 그럴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벌써 두 번째 그런 축제를 했고, 지금 그런 무리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설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회 미풍양 속에도 아주 너무 그냥 진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북한이 올해 그 구구절, 그러니까 구구절이 70주년이랍니다. 여러분 구구절이 구구절이면은 무슨 날인지 알죠? 저기 북한의 큰 그 군 창설 예, 그러니까 아직 북한에서 가장 큰 창군일인가요? 예, 그러면 그 아주 행사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 그 70, 창설일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이 북한이 이 밥도 굶는 나라가 그 대규모 매스 게임을 준비하고 됩니다. 아니 뭐더러 이걸 하는지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뭐 글자 만들어갖고 김정일 얼굴 만들고 뭐 김일성 만들고 뭐 횃불 같은 거 만들고 이 매스 게임 동원하면은 국민들이 살이 일주일 만에 10kg가 빠져버린대요. 엄청 힘들답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그 6월 12일 날 북한 김정은이하고 그 싱가포르에서 회담하는 중에 북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우리가 비핵화가 잘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그 보답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그 옛날 과거 6.25 때 그 참전했던 미군들이 북한 땅에서 순직한 미군들 유해가 우리가 7,500구를 확보하고 있고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 거기에 그 지역에 대해서 혼이 꿰뚫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들을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나는 그들을 찾아서 고향으로 그들을 갖다 돌려보내야 된다. 참 고맙다고 이렇게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내가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라도 미국 정부의 양해를 받아 이걸 꼭 내가 돌려주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는데 아직도 얘기가 없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군사회담을 했는데도요. 그런 회담을 했는데도 유해를 돌려받은 적이 여기까지 없었대요. 한 번도. 그 전에도 북한이 줬다는 얘기가 없대요. 한 번, 몇 번 들어가서 끌은 적은 있어도 북한이 안 가르쳐준답니다. 안 가르쳐주고 뭐 그거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그 북한이 일설에 의한 이미 미국이 들어가서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고 북한으로부터 뭐 어떤 유해들을 받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 다 거짓말이래요. 북한 놈들이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이가 약 7,500구의 미군 유해를 돌려준다고 양해국서에 거기다 집어넣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신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갖다가 이행도 안 할 뿐더러 그런 거를 미국 측에서는 단 한 구도 받은 적이 없다 해서 또 북한 내 그걸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 GPS로 찾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북한이 알고 있다 그러면 이놈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그럼 북한 스스로가 미군들한테 연락을 해서 유해 발굴 활동을 재개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재개하라는 어떤 지침도 내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북한 놈들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지들이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은 일 갖다 이렇게 한다고 늘 그러는 거죠. 6월 10일 날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에서 확인된 그 미군 전쟁포로 유고를 즉각적인 소환을 포함해 미군 전쟁포로가 실종된 그런 유해 발굴을 약속한다고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북한 놈들을 믿는다는 거는 바닷물이 마르겠냐는 거, 그걸 믿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미국 유해 발굴 총책임자인 찰스 프리처드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줄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어떤 의견도 보내는 적도 없고 뭐 유해를 소환시켜 준다는 이야기도 없고 발굴하자는 이야기도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그런 유해 발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는 그런 마음에 어떤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비어 그 사망 1년이 예. 그걸 오늘이죠. 맞아서 이제 그 미국 국무성과 여러 그 인권단체에서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사망 1년이 되고 그 6월 12일 날 그 평화를 목적으로 그런 비핵화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그런 공식적으로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그 김정은이가 이렇게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1년이 지나도 북한이 그런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얼마나 그 아주 그냥 그 악랄한 그 아주 그 살인마 같은 집단이라는 거죠. 그게 상당한 게 원비어가 이제 그렇게 그 북한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엄청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대북 그 잔혹성을 갖다가 이제 서방 세계에 보여준 거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들이 뭐냐면 미국을 그런 싱가포르 회담에 관여 없이 우리 아들의 법정 소송 문제는 그렇게 크게 뭐 북한하고 합의를 해서 뭐 평화가 오더라도 아들의 문제는 별개다라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변론을 소송을 맡고 있는 그런 로이어 그 변호사들도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는 북한을 계속 그렇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우리는 계속 이끌어나가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원비어 부모하고 그 미국의 그 워싱턴 DC의 그 맥카이오스라는 그 컨설팅 그런 자문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 북한을 테러 지원국 재지정해주고 북한이 테러 지원국은 빠졌어요. 테러를 안 했기 때문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재지정해주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 추가 대북 경제 제재와 모든 걸 모색해달라고 원비어 부모가 그렇게 호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12월 20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이 됐습니다. 원비어 부모가 해갖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비어 부모는 굉장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왔는데 철골이 그 병신에다 대갖고 6일 만에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게 매일 잠이 옵니까? 사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다 돼도 아직까지 그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 저놈들은 악의 국가에서 해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 북폭 한 방이면 끝나는 건데,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조금만 며칠만 기다려봐요. 분명히 비핵화에 대해서 엄청난 중국, 북한, 소련, 러시아 다 개입돼가지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 매일 북한 욕하고 매일 너 이놈 내가 믿었는데 그런 게 이제 올 겁니다. 미국의 원비어가 그 싱가포르 회담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담에서 아무리 뭐 평화 공조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실제적으로 많이 한다 하더라도 원비어의 그런 소송 문제는 전혀 영향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이 소송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 이제 원비어가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무리 북한과의 그런 정상회담을 계기로 뭐 북한하고의 그런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 원비어의 그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또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비어 부모가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좀 더 강한 압박을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가 돼갖고 이렇게 되면 원비어 부모님이 앞으로 이런 그런 한국에도 좀 와서 네. 좀 그렇게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건데 2017년 6월 12일 날 이제
그 당시 그 렉스 틸러슨 그 미국 국방부 장관을 했었죠. 그 원베어가 북한에서 풀려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비행기에 실려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 13일 날 그 오토 원베어가 그 고향인 오하이오주거든요. 오하이오주는 미국의 그 사학의 명문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스턴하고 가까운 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하이오주가 보스턴 근교에 있는 그 주인데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삭발을 하고 코에 그렇지 코만상이라고 했으니까 삭발을 해야죠. 그 호스를 이제 그 꽂은 채 들것에 실려갖고 사실상 그 코마 상태가 식물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코마 상태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엿새 뒤인 6월 19일 날 원베어가 숨을 거두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막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도 진노를 하고 그래서 그때 다시 그 북한의 그런 응징적인 그런 사실 미국에서 좀 미흡했던 게 동해바다에다가 원산항에다가 그 구축함을 띄워서라도 공포라도 북한 땅으로 몇 발 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는. 근데 사실 그런 게 이제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면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한 그제 원베어가 그렇게 북한에 그런 투어를 하러 갔다, 관광을 하러 갔다가 그 자신이 머물던 왜 그렇게 됐냐면 그걸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 평양에 그 양강도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양강도 호텔은 주로 외국인들이 그 묵는 그런 호텔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북한 놈들에 의하면 원베어가 그런 북한의 그런 정치적 선전물을 훔쳐냈다는 거예요. 아니 정치적 선전물이 뭐가 있는데 길거리에 봤지 뭐 신문하고 뭐가 있었겠지. 아니 정치적 선전물이라면 여러분들 북한에 뭐 때려잡자 김일성, 뭐 무찌르자 공산당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 선전물 그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뭐 길거리 그런 거라든가 뭐 그런 거 제가 이제 반대로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를 뜯었다든가 단지 북한의 어떤 스파이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북한의 첩자로 들어가서 북한을 뭔가 지금 내부 혼란을 시키러 들어갔다든가 아니 북한 주민들을 갖다가 교화를 시켜서 공산주의 사상을 없애게 들어갔다든가 이런 거 했다면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니까 간첩 혐의로 너를 잡아야 되겠다. 하지만 정치적 선전물이라고 원베어가 가장 쉽게 풀면은 어떤 그 식당이라든가 기관에 있는 그 선전 그런 문구를 찢었다든가 아니면 그걸 그대로 떼어서 자기 가방에 넣었다든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재가 아니죠, 이거는. 이건 일종의 이거는 장난도 되고 호기심 여러 가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놈들이 무려 15년이라는 그런 노동 교화형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원베어가 그 15년을 받고 약 1년 5개월을 갖다가 복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원베어가 그렇게 돼갖고 그 식중독 일종의 그 보틀리누스라는 그런 중독증에 걸렸는데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원베어가 수면제를 먹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건 북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 보틀리누스라는 그런 식중독병에 걸렸는데 원베어가 식중독 걸렸으니까 그런 그게 이렇게 인체를 사망시키지. 북한 놈들이 의술이 엄청 발달을 못했으니까 태보가 됐으니까. 그래서 북한 놈들이 주장하는 거는 원베어가 그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제에서 못 깨어나갖고 코마 상태까지 와서 우리가 어떤 하나 해를 끼친 게 없는데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런 약품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원베어가 그렇게 코마 상태로 그런 몰아붙인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단지 원베어가 개인적으로 많은 수면제를 복용해서 깨어나지 못해서 코마 상태였다. 거짓말입니다. 그 원베어가 그런 식중독에 걸렸다는 얘기는요. 원베어가 그 북한에서 복역하고 있을 때 음식을 제대로다가 알맞은 음식을 안 줬다는 거예요. 인체의 그 몸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아주 독성이 강한 음식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원베어가 아마 저놈들이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원베어가 그렇게 그런
식중독에 그런 걸린 상태에서 장기 기능이 다 훼손돼 갖고 저는 그렇게 그 코마 상태에 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비호 씨의 그 부모님들이 언론과 그런 인권 행사 등에 이게 참석해 갖고 북한을 막 지금 막 신랄하게 막 잔혹한 테러리스트라고 막 비난하고요. 막 그렇게 지금 로비스트로 대행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 잘 된 거잖아요. 원비호 부모님들이 지금 로비스트랍니다. 북한을 테러리스트로다가 폭로하고 실태를 갖다가 마구 그런 성토하는 그런 로비스트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그런 잔혹한 인권을 대변하는 오늘 그 일주기를 맞은 원비호는 미국에서 그 북한 인권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됐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신년 그 국정연설에서도 원비호의 그 죽음을 언급하며 북한 인권을 압박하는 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비호는 사실상 우리하고도 끊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원비호가 그렇게 아주 우리는 이게 북한의 그 잔악성의 표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원비호를 그런 북한 아주 살인마 같은 집단 체제가 그 식중독을 일으켜서 음식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아무리 적국이지만 그래도 포로라도 그 어떤 건강 검진이라든가 그런 신체적인 여러 가지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게 그게 제네바 협정에도 위배가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놈들이 저렇게 원비호로 갔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냈다는 거는 조만간 조금 있으면 북폭이 되니까 우리가 별 큰 그 원비호의 그런 원도 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원비호 부모님이 드디어 테러리스트를 지구상에서 없애는 그런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북한이 그런 앞으로 그런 협상에 이제 이렇게 계속 나서면은 그 원비호 문제를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비호가 왜 죽었느냐? 그렇죠. 대체 니네들이 어떻게 했길래 원비호를 죽여? 이것도 강력하게 북한 놈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 북한이 매우 잔혹하고 인권 국가로서 악명이 높기 때문에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아무리 비핵화를 하더라도 그 원비호의 그런 북한 인권 문제가 쉽게 그렇게 잊혀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원비호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북한도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원비호 부모님은 앞으로 원비호처럼 그렇게 희생되는 일도 있으면 안 되고 또 원비호의 희생이 희석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원비호 씨 부모님은 한국에 와야 돼요. 이분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이 지금 로비스트랍니다. 매일 일어나갖고 북한 그 테러리스트 지원국이라고 맨날 그게 그 북한에 대한 아주 실태를 알려주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분은 대한민국에 오셔야죠. 오시면은 아마 원비호 부모님들이 지금 그 분위기도 딱 좋아요. 그 분위기도 좋은 게 지금 북한하고 네. 앞으로 그런 많은 그런 아주 엄청난 북한하고의 정반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돌변하는 이제 비핵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네. 원비호 부모님이 한국도 방문하고 오늘 한전도 가서 오늘 잠수교에서 원비호 일주기 추모 행사를 했는데요. 오늘 그 행사에 대해서 원비호 부모님 측에다가 이메일로 그 내용을 다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확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차후에 또 여기 태극기 집회 단체에다 건의를 해서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또 다시 재차 한번 좀 건의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메일도 확보가 될 것 같으니까는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만 좀 조성이 되면은 그 부분을 좀 추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원비호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 놈들이 원비호한테 체제 전복 행위를 시인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난 여기서 내가 김정은이 과연 저 북한이 저기 정상적인 국가인가? 여기 나왔잖아요. 북한이 원비호를 고문을 했는데, 원비호한테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은, 네가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 그 행위를 갖다 자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20살 먹은 어린 내가 무슨 전복 행위에 관련이 있습니까? 식당에서 선전물 어느 정도 이렇게 뭐 훼손 아니면은 자기가 그런 소베니어 그날에 방문한 그날의 기념품으로 다 생각을 하고 가져가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이놈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비호를 갖다 그런 전복 행위를 시인하도록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고문을 했기 때문에 원비호가 그런 혼수 상태에 분명히 고문했어요. 그래서 이거 국제사법부 재판으로다가 이걸 이끌어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의 김정은이한테도 이게 최종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은이 갖다 전범으로 살인마로다가 기소를 할 수가 있죠. 네. 기소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돼요. 기소됩니다. 이거는 뭐 국제사법재판, 김정은이 해외여행도 못 가요. 거기 기소되면은. 살인 법정에 이제, 살인재판에 김정은이가, 피의자로 나와야죠. 맞습니다. 원비호법이 지금 엄청 많답니다. 원비호법 지금 막 법안이 통과되는데, 원비호법이 뭔지 알아요? 북한이 해외 대행 업무, 은행 업무 제한법. 그것도 원비호법이야. 근데 북한과 연관된 은행 업무 제한법. 그러니까 모든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제재법을 갖다 전부 다 원비호 이름을 넣어갖고, 원비호법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소속의 브랜던 보일 하우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한 대북제재 금지법을, 그걸 HR계 6094거든요. 그거를 원비호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비호가 사실 어린 나이에 북한에 갔다가 그렇게 저 살인마들에 의해서 그런 강제 죽음을 당했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파장이 큰 거죠. 원비호법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이미 테러 진국으로 원비호법으로 다시 재지정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관련자들, 그러니까 뭐 김영철이 최선희, 김계관, 김영남, 김정은 다 포함해서 이런 자들을 국제적 사법재판소에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법도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오토 원비호 북한 핵제재법, 그런 HR 3898이라는 그런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원비호 북한 제재 그런 것도 있고, 원비호가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나왔구나. UVA. 원비호가 대단한 학생이네요. 버지니아 주립대학교가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교거든요. 거기를 나왔네요. 재원이네. UVA 정도면 굉장히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원비호 학생이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추모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원비호를 좀 더 기리고, 원비호가 이렇게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진정으로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을 법제화시켜서 원비호의 죽음을 기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비호 법이 수많은 안이 상정이 돼갖고 이미 법제화가 된 것도 있고 계류 중인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원비호법은 미 의회에서 그렇게 별 이견 없이 그렇게 프로세싱이 된답니다. 통과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또 법안 하나는 뭐가 있냐면 원비호 법안 하나는 또 어떤 거냐면은 이 법안은 참 특수합니다. 북한이 만일 그런 비핵화 끝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할 때 미국한테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대북 제재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다 붙였어요. 북한 김정은이가 원비호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조항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이거 아주 잘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 경제를 풀려고 그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혼자 유엔 제재를 못 풉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북한 돈 못 줍니다. 미국 상하원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줘야만 유엔 대북 제재를 풀고 북한에다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야 오늘 가서 저 100불 갖다 줘.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그 법에다가 조례법에다 뭘 넣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북한하고 비핵화를 봤을 때 그 대북 억제 제재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담보로 뭘 잡았는데 그 상대방에서 이제 그 담보를 찾아가기 위해서 원금을 다 갚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원금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를 뗐을 때 그때 그 원비호 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자기가 찾아갈 게 있더라도 원비호한테 물어보고 찾아가라는 거죠. 원비한테 물어보고? 원비호 그러니까 원비호 법을 그러니까 뭐야? 원비호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북한이 이제 그 비핵화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담보를 찾아가야 되잖아. 미국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 행복이 다 줬고 나 이제 착한 사람 됐지 않냐. 그러니까 맞다. 너 착한 사람 됐다. 그래 원비한테 물어보고 이제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근데 왜 내가 착한 사람이 됐는데 왜 나의 그 대북 제재를 왜 안 풀어주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오죠. 유엔 경제 제재 풀어달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김정은이가 원비호 부모 앞에서 사과 발명을 해야지 그 법을 풀어준다는 안건을 오늘 통과시킨 거예요. 이해 안 가요? 그거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원비호 부모한테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만 대북 제재가 풀리는 그런 법을 만들라고 통과시킨 거죠. 물론 김정은이가 들으면은 말도 안 돼 하겠지만 얼마나 그 원비호의 그 죽음의 파장이 이렇게 컸으면 많은 미국의 그 의원들이 원비호를 위해서 이렇게 대북 제재에 연관돼서 법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도 아니지, 지난 3개월 전에 평창에서 그 올림픽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제는 그 평창에서 평양으로 간답니다. 남북회담 그 화합무대 오늘 실무진이 또 만난 것 같아요. 남쪽 사람들하고 북쪽 사람들하고 만났는데요. 오늘 그 만난 거는 이제 북한에 그 7월 4일 날 우리나라 농구팀하고 북한 농구가 이제 열리고 있고요. 이제 가을에는 이제 또 그 서울에서 북한 놈들이 또 온답니다. 그래갖고 서울에서도 이제 상호 교환 방문 경기를 갖고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한국 그 문화체육관광부 이것도 굉장히 아주 엄청난 그 좌측에 치운 그 기관이죠. 그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 북한이 그런 통일 농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북 그 합의 사항에 이제 판문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체육에 관련된 사항을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올림픽화 하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화하자. 그러니까 무려 한국에서 100여 명 정도의 선수가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 올림픽을 하는 거야. 남북 올림픽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별짓을 다 하죠. 별짓을 다 하네요.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꼼수를 그것도 꼼수죠, 뭐. 그러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결국은 그런 행위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폭을 못하게 하는 어떤 방패막이 역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의심 가죠. 왜냐하면은 그런 걸 함으로써 매달 곳곳 주요 순간에다가 그런 행사나 게임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국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남북 간 화합 행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리 그 파토를 내고 비핵화를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해다녀도 설마 우리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이들의 그런 저는 꼼수라고 물론 맞아요 보는데요. 미국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개의치 않습니다. 그 개의치 않고 해야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북한하고 해결 방법은 강한 무력 행사밖에 없는데 남쪽에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쓸데없이 그렇게 우리의 군사적 그 한반도의 비핵화를 그렇게 강제로 하는 우리가 비핵화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쓸데없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거나 그런 행사를 갖지 말라고 우리 정부한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그런 대규모 올림픽 같은 평양 올림픽이 우리 선수단이 100여 명이 참가해서 마치 평양 올림픽을 한다고 그러고요. 그거 내가 재미난 얘기를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해줄게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또 재미난 코미디 같은 조크를 했습니다. 그 북한의 이춘희라고 있죠? 이춘희. 예, 리춘희. 아십니까? 예, 리춘희. 네, 아나운서죠. 중앙통신사 아나운서죠. 나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 오늘 뭐라 그러냐 기자들 앞에서 북한의 이춘희를 자기가 봤다는 거야. 텔레비 그 아나운서 렌팅을 하는 걸 너무너무 잘한대. 이렇게 잘하는 아나운서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분은 나는 미국 언론사에다가 스카우트해서 취직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에 취직시켜야 된다. 그리고 너무 잘한다고 농담했어. 농담. 제 말뜻이 뭔 뜻인지 알겠죠? 어떻게 북한 김정은을 너무나 찬양을 잘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이춘희 하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 억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물론 억양도 그렇지만, 조선인민공화국 그 김정은 동지와의 수소폭탄 전격 성공, 뭐 이렇게 엉뚱한 얘기 하잖아.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남반부에 개배도 당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걸 녹화를 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웃기고 얼렁뚱땅하고 여자가 이렇게 아나운서라는 건 본래 이렇게 단정한 그런 모습에 이렇게 그런 스피치, 그런 목소리도 이렇게 약간 정제되고 발음상도 정확한 그런 걸 해야만 아나운서가 될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의 이 매독, 이 화법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막 그냥 강한 하이피치 톤의 그 성량으로다가 막 누군가 싸울 듯한 막 그런 막 어떻게 보면 막 감정적인 그런 대립의 그런 뉴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고 야, 이거 미국 언론사에 취직시켜야 된다고 농담했대잖아. 그러니까 조롱한 거지. 리춘희 이 아나운서는 수명이 상당히 길어요. 김일성 때부터 계속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지금 아나운서를 하는 건가? 아니면 김정일 때부터 했나? 하여튼 수명이 길더라고요. 근데 수명이 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나운서는 북한의 가장 빨리 1호 같은 아나운서인 게 이 아나운서는 정말 욕밖에 안 해요. 남한의 계례도당, 남한 놈들 다 죽이자.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 그것도 오래 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난 솔직히 이 사람의 그 뉴스를 보면 흉측해요. 그러니까 그 어톤을 들어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정제된 걸까지는 기대를 안 하지만 주로 그 보도 내용이 보면은 맨 욕이야, 욕. 남한 이명박이를 때려 죽이자, 누구를 죽여야 된다, 박근혜 정부를 죽여, 이렇게 그냥 늘 그렇게 욕하는 뉴스만 하는 거야, 욕.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북한의 중앙통신사에 아직까지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물 한 잔 마시고. 북한이 지난 우리가 6월 13일 날 그 지방선거 했죠. 네. 그때 우리가 99대 1로 졌잖아요. 그쵸? 99대 1이잖아요. 대패했죠. 그러니까 거의 99대 1로 졌는데 북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 놈들이 뭐라 했냐면 한국의 야당은 송장이라고 그랬고요. 저 송장 같은 놈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한국의 저 괴뢰 야당 놈들이 송장이 된 이유를 이놈들이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분석이 뭐냐면은 송장일 수밖에 없고 지금 남조선 체제가 그렇게 그런 사회주의를 갖다 이렇게 지향하고 그렇게 가는데
대한민국의 보수가 무슨 보수냐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남조선의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한 그런 결과로 저놈들을 송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로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저 보수, 그러니까 북한놈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자기도 보수 아닌데 왜 자기도 같은 보수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저놈들이 송장이 된 거는 대한민국이 이미 그 모든 게 그 보수가 그 괴멸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17 그런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조선 반도가 그런 평화와 그런 관계 개선 흐름을 이제 기준 여기고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남북 관계 개선 흐름을 기준 여겼고, 잘 들으세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 포함한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4월 27일 날 남북회담 판문점 선언이 이렇게 이어져 안아온 조선반도의 평화와 관계 개선 이 흐름을 기준 여기고 적극 발전시켜 나가려는 남조선 민심이 뚜렷이 과시되었기 때문에 저놈들이 송장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송장이 됐다? 네. 그 송장이 된 이유는, 송장이 된 이유를 내가 다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그 4월 27일 날, 저 남한 정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은 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그 수령 김정은이가 아주 거국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거기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평화협정을 지지하고 그 평화협정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따라와서 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갖다가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저 남한의 저 야당놈들이 지방선거에서 송장처럼 대패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뜻으로. 에휴, 참.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은 그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런 그 남한의 그런 뭐 정치 사정을 뭐 어쨌든 우리가 대표를 했기 때문에 북한 놈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은 없지만 이놈들은 모든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다른 방향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상한 논리를만 갖고 그 대남선전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과연 비핵화도 싱가포르에서 비핵화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또 다른 시각에서 얘네들은 이걸 번복하고 생각을 하고 미국과의 정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아마 내일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더 아주 강력한 북한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어쩌면은 본베어가 물론 내일이나 모레 갑니다. 가는데 아마 이거 제 생각은 북한이 그 시진핑하고 어떤 물론 그 비밀 접촉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죠. 그래 뻔해요. 비핵화하는 데서 시간 끌기 작전과 북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네임덕 현상까지 우리는 약 올리면서 질질 끌고 나가자. 그러니까 네가 비핵화를 하더라도 네가 갖고 있는 핵무기는 다 감춰놓고 일부만 공개해서 일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 텀을 왜냐면은 무조건 안 보여주면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너는 네 체제를 지킬 수 있는 핵폭탄 뭐 100개 이상 갖고 있으면 거기서 일부만 내주고 너 몇십 개 갖고 있어도 그거 갖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로 미국으로부터 떼돈을 받고 그 다음에 저 트럼프가 2년 내에 집권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어떻게든지 버텨나갈 수 있다. 내가 도움은 버텨나갈 수 있고 네가 위급한 순간에 난 트럼프한테 내가 일종의 콜타임을 부르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농구하고 야구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타임아웃을 불러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있어요.
그 피처가 투수가 그 위기 상황을 만들었어. 잘 던지다가. 그러니까 그 주자를 많이 내보내는 거야. 런너에 막 베이스 꽉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덕아웃 감독이 당황하는 거야. 아니 제가 이렇게 잘 던졌는데 갑자기 저렇게 무너지네. 했을 때 그 순간에 포인트를 갖다가 한 포인트를 그 피처한테 그 숨을 쉴 수 있는 그 타임을 불러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마운드에 감독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야 너 웬일이야? 야 너 어저께 야구 잘하던데? 야 너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 대부분 내려와요. 투수한테 너 왜 못했냐? 너 이렇게 하지 말라. 감독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한국 감독들은 막 질책을 한다는데 미국 감독들은 막 그 유명한 선수들 피처들이 갑자기 그 주자 그 만루 상황에서 투수가 막 당하고 점수를 내주니까 감독이 올라가서 이런 얘기한대. 야 너 어저께 너네 그 애들 이쁘더라. 아우 너 어디 놀러 갔는데 야 너 어저께 뭐 했다며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 그러니까 야 너 왜 지금 이렇게 상황을 갖다 이렇게 너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어저께 뭐 재미난 일이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하고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당황한대 웃는데 그게 미국 야구예요. 그렇듯이 이제 그 북한이 김정은이가 그 수세에 몰렸을 때 시진핑이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타임아웃 한번 부를게. 그럼 내가 트럼프에 가서 내가 또 싹싹 빌고 내가 또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해서 또 몇 개월 끌고 계속 또 그 푸틴이 가서 또 몇 개월 끌고 우리도 핵이 있어. 푸틴 핵이 있어. 우리 탱크 있어. 푸틴도 탱크 있어. 야 탱크 다를 게 뭐가 있냐. 쏘면 다 포탄이지. 이런 논리로다가 미국하고 이제 대적을 하겠죠. 그랬을 때 결국은 김정은이가 만약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가 아니고 아마 내가 볼 때 한두 달새에 그런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스토리가 아마 저는 연계될 거라고 봅니다. 네. 벌써 오늘 중국 관계에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는 깨졌구나. 물 건너갔구나. 비핵화를 하는데 중국을 왜 갑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에휴. 중국이 비핵화 갖고 있어요? 비핵화를 하는데 중국을 왜 가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지 뭐. 비핵화를 하는데 중국을 왜 가냐고.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에다가 무기 맡겨놨나? 거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내가 지난번에 김정은이가 야 시진핑 내가 지난번에 너 그 핵무기 몇 개 맹겨놓은 거 있잖아. 그 베이징에 있지? 그러면 내가 너 그거 트럼프에게 달라고 그러고 줘야 되나? 뭐 이거 하러 간 거? 그거 아니잖아. 북한에 다 있잖아. 근데 시진핑을 왜 만나냐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지. 그냥 차라리 빠지고 시진핑하고 자꾸 저렇게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저기가 일러 바치고 저렇게 무서워해서 저렇게 자꾸 시진핑한테 가니까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시진핑하고 일대에 그냥 박치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안적 김정은이 쟤 갖고는 안 돼. 이 시진핑이라는 놈이 뒤에서 이렇게 조장을 하잖아, 조장을.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이문 의원이 북한 공격할 때 중국까지 공격하라고. 아니 지금 비핵화를 하기도 시간이 좀 촉박하고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이 미친놈이 왜 시진핑을 왜 만나러 가는데 비핵화 안 하려고 가는 거예요. 비핵화 안 하려고. 그리고 얘가 갔다 와서 러시아를 또 갑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네요. 이상하게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 국방부라든가 그런 데서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1차적 약속 지켰다고. 약속은 지켰다고.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줬다잖아요. 내가 비핵화할 때 너네들이 그 군사훈련하고 우리 자극하면 나 못한다. 왜? 무서워서. 그러니까 알았다. 비핵화하는데 그렇게 폭탄 터뜨리면 안 되지. 그냥 내가 안 할게. 대신 비핵화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여갖고 한 거죠. 어쨌든 김정은 좀 명주를 단축을 시키려고 길을 쓰네요. 그렇죠. 김정은이. 지금 아주 쉬웠었어요. 저는 그때 2월 12일 날 그렇게 회담했을 때
아우, 야, 뭐, 사람들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케어패다. 김정은이가 위상을 찾았다.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완전히 갖고 놀았다. 막 이렇게 난무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 서류는 북폭을 할 수 있는 퍼밋.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드라이버 그 라이센스 퍼밋을 따야 되잖아요. 퍼밋. 예. 그 허가서. 면허증? 허가서. 퍼밋이. 그렇지. 퍼밋이 허가야, 허가. 그러면 이 싱가포르의 김정은이가 사인한 그 자필 서명한 그 합의 성명서가 그게 북폭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에요. 허가증. 이미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게 북폭 받을 수 있는 허가증을 지가 각서를 쓴 거예요. 각서 쓴 거예요. 각서. 더 이상 말 못해요. 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안 했을 때는 강한 폭격을 받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김정은한테 전했어요. 우리는 이게 니네가 그 원하는 비핵화가 안 될 경우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비핵화를 나는 추진하겠다. 북풍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뭐 북한하고의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갖다 풀어주고 그들의 요구대로 해줬지만 나는 내 뒤에 B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김정은이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내가 나갈 뿐이다. 정의적으로. 그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그 정책 처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엄청 잘했고요. 아주 트럼프 대통령 이분의 머리가 굉장히 아주 그냥 뭐 앞에 뭐 그냥 앞을 뭐 그냥 내다보는 그 아주 엄청난 이 사람 그 예지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세계의 어떤 지도자가 따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올림픽 전부터 지금까지의 그 행보가 너무 퍼펙트한 거야. 완전 무별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흔들림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방송이 근데 왜 우리 애청자님들은 이 방송들을 못 찾지? 이 방송만큼 찾는 게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운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160여 분까지 좀 늘어났네요. 그래요? 네네. 어제에 비해서 한 30여 분 정도 이렇게 더 찾아 들어오셨네요. 내가 매번 홍보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추가 뉴스를 백간에서 오늘 공식 논평한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정전협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전협정을 대체한다고 북한 놈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평화체제를 전환하자는 뜻인데 북한 놈들이 꼼수죠. 그렇게 전환하면 북폭을 못하게 하거든. 그 그렇죠. 협정 배제로는. 네네. 이제 오늘 미 백악관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비핵화를 100% 이뤄내야만 종전체제로 전환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엔 판문점의 과거의 법대로 종전 유지가 된다. 맞는 이야기죠. 비핵화를 하면 평화협정 다 해준대요. 북한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갑에 스스로 코에 껴서 제 발로 걸어 나온 거예요. 끌려 나온 거예요. 지들도 모르게 당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앞을 뚫어보는 전국을 찌르는 김정은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아주 엄청난 아주 감히 타의 추종을 하는 그런 엄청난 김정은을 갖다가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요, 두 가지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하는 비핵화가 그것도 완전한 비핵화고요. 미국이 폭격을 해서 비핵화하는 것,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반반씩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도 하도 비핵화가 되는 거고, 내가 북폭을 해도 임의적으로 해도 북폭이 되는 거고, 비핵화가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만큼 입장이 편한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북한이 이렇게 계속 시진핑을 만나고 시간을 질질 끊고
미국하고 어떠한 그 합당한 그런 세부 사항을 갖다 알려주지도 않고 저렇게 침묵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난번 그 합의 사항을 갖다가 뭐 이유가 있어갖고 다시 재서명하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용서 안 하고 바로 미국의 전투기들이 평양 상공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라는 게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그런 남한 정부의 눈치도 보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리고 또 외세에 간섭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외교적으로 북한을 해결하자는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만약 그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외교적으로 시간을 주게 되면 더 많은 비난을 받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너무 그래서 몰랐습니다. 이제 뭐 타이밍도 놓치고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김정은한테 마지막이라는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김정은이하고 이제 그렇게 막 시간 끌기에 그런 아주 노변 정담은 더 이상 없을 거라. 사실상 김정은이하고 노변 정담이죠. 김정은이는 자기의 그 실제적인 그런 어떤 행동의 의지도 없이 저렇게 겉만 한다는 그런 의중을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이제 김정은이하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단 1초에 시간 끌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국방부 백악관 뭐 이런 국무부 같은 그런 공식적인 브리핑 보면은 전부 다 북한한테 비핵화를 해야만 모든 게 군사훈련도 비핵화를 해야만 안 하지 비핵화를 안 하면은 뭐 군사훈련은 다시 재가동된다. 대통령도 이미 말씀을 하셨고 백악관도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해야만 그런 평화 전환은 비핵화를 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지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할 경우에는 종종 그대로다. 국방부도 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어디 하나 봐. 뭐 백악관도 군사훈련을 일시 중지했지만 그것은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상황이 다시 전개된다. 이렇게 폼페이오 역시 나는 평양에 가는데 내가 가는 이유는 김정은이가 나한테 꼭 비핵화를 한다고 고드름 메시지도 했고 서면으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이제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난 이미 다 작성을 해서 북한 놈들한테 설명을 시켜서 앞으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한이 그거를 잠시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진핑의 그 의사에 따라서.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어렵지만 내가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자면 시진핑이 어떤 합의 각서를 다소 수정해달라는 그런 미국한테 합의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 내용의 그 원문에 그 초안의 기초로 볼 때 우리는 비핵화를 하는데 뭐 돈도 안 주고 뭐 연병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 보러 일방적으로 무기만 내놓으라는 이거는 너무 이율 배반이다. 해서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